법무부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폭행죄 한방의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현실에서 폭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 그리고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의 폭행죄 상황 대처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폭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반격을 하지 말고 도망가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할 때 바로 신고를 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반격을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반격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이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려 할 때나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반격을 하시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될 수 있는 대로 위험한 물건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데 내가 칼을 들었다 이러면 내가 더 심각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위험한 물건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히 반격을 하고 도망을 가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거나 여러 명이 폭행을 할 경우에는 반격을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수사 단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신속히 112에 신고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폭행 장면을 촬영 또는 녹음하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폭행은 단시간 내에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폭행 장면을 촬영 또는 녹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폭행 이후 또는 직후의 장면이라도 촬영 또는 녹음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직후에는 폭행의 정황에 관한 대화나 소리 등이 녹음 내지는 영상에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동 경찰에게 CCTV 목격자 확보 요청을 하고, 확보 요청을 할 때는 일단 현장에서 구두로 요청을 하고 이후 서면으로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누구누구가 상황을 목격했다, 당시에 어디에 CCTV가 있었다, 그래서 확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수사 요청서를 제출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경찰이 CCTV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주점 사장 등 CCTV 관리자를 찾아가서 CCTV를 녹화해 놓을 것을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격자를 찾아가서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건이 되면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2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 인지사건이 되거든요. 근데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권, 항고권, 재정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 후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의신청권, 항고권, 재정신청권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즉시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해 진단서만 발부받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회 정도 물리적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상해 진단서 발급받을 때 상해 진단서에 폭행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폭행의 태양, 그리고 실제 폭행의 태양이 다를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주먹으로 얼굴 한 대만 맞았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주먹으로 얼굴 3대 맞고 발로 허벅지를 2대 걷어차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해가지고 상해 진단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후의 상해 진단서 기재가 오히려 무죄의 증거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에게 과장되게 진술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 바로 경찰에 제출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버리면 상대방은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에서 합의의 소극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하고 합의 진행 시에는 상대방의 진단서를 보여줬을 경우에는 합의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합의의 조건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직후에 폭행당한 상황을 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말을 하고 상해 사진을 보내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쌍방 폭행의 경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과장되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진술이 일관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경찰 입건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에는 쌍방 기소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앞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바로 경찰에 제출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상대방도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합의하더라도 쌍방이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상대방 합의 진행 시에는 상해 진단서가 합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합의 조건을 정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대방 합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상대방은 상해 진단서 제출하고 나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 안 했을 경우에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겠죠. 그런데 나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과장되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CCTV 및 목격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진술이 일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다하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약식, 즉 벌금형이 구형이 되고 일반적으로 벌금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구형이 됩니다. 무죄를 다투거나 또는 벌금이 많다고 판단하면 약식 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시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죄인데도 엉뚱하게 무죄를 다툴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실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백 및 증거 동의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7조 6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낮아질 수는 있으나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두 번째, 공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부인하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 해야 되겠죠. 피해자 목격자 진술조서를 부동의를 하면 피해자하고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겠죠. 그죠? 기소가 되었는데 공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CCTV 등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CCTV 등 물증이 있을 경우에 CCTV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CCTV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는 장면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다툰 경우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인신문은 어떻게 하느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행 단계별로 피해자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정리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목격자 스스로의 진술이 모순됨을
그리고 피해자와 목격자 상호간의 진술이 모순됨을 추궁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공사실이 사실이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다툴 경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 인부서에서 공사실이 사실이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또는 공사실 중에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다 일 경우에 공사실 인부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다라는 부분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저희 차를 손괴하는 장면을 발견해서 피해자를 파출소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피해자 목격자 진술조서에 관해서 부동의를 해서 정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